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경관 영양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코죠? 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도가 있고 그 다음 위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잖아요. 여기가 위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코인 거고요. 코. 그죠? 코비자죠.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코를 통해서 이렇게 위까지 관을 넣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코 비자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자를 써가지고 우리 이걸 합쳐가지고 비, 위, 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을 통해서 영양을 넣어주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경관 영양이라고 하는 거죠. 경관 영양이라고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를 관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영양 주머니 이렇게 요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영양 주머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영양 주머니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지 주사기를 통해서 제공해 주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돼요. 정상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이상이다 그러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시설장이나 간호사한테 보고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지금 대상자가 구토를 하는 건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보고한다로 가시는 거죠. 보고하는데 여기 지금 여기 조절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조절기를 잠그고 보고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이 영양 주머니는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위보다는 높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흘러 들어가도록 위보다는 높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3번 맞고요. 다음에 우리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매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양 주머니는 영양액을 담는 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 주머니는 매번 세척해서 말리는 거지 일일 1회 세척해서 말리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중력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까지 들어가려면 이 영양 주머니는 위보다는 높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중력의 원리에 의해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위장보다는 높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36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래요. 이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마비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왼손잡이다. 그럼 왼손에서 먹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 편마비 대상자다. 그러면 우리 건강한 쪽에서 식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오른쪽에서 음식을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쿠션으로 지지를 해주면 건강한 쪽을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마비된 왼쪽을 지지해 주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앉아서 식사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요. 그렇지 못할 때는 상체를 올려주는 게 좋고요. 그렇지도 못할 때는 우리가 거기 옆으로 누워주는데 건강한 쪽이 밑으로 오게 누워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비된 쪽이 밑으로 오면 지지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건강한 오른쪽이 밑으로 오게 해서 지지를 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가장 좋은데 앉아서 식사할 수 없을 때는 침대 상부를 올려줘서 이렇게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로 식사를 해야지만 호흡기계로 음식물이 안 들어가니까 답은 4번이 맞는 답이고요.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건강한 오른쪽이 아니라 마비된 왼쪽에 음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37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알약이나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알약이 있을 때 이렇게 분할선이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분할선. 그래서 뭐 이렇게 동그란 약이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분할선이 있는 약이 있어요. 그럼 이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야 되는 거고요. 다른 약은 쪼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할선이 있다는 약이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맘대로 쪼개면 안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약국에서 온 그대로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방약하고 비처방약을 섞어서 주면 안 되고요. 다음에 금식이라 하더라도 우리 매일 복용하는 이 혈압약은 꼭 복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그 약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위장약이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 도달하는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약에 코팅제를 다 입혀 놓은 거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무슨 간약이다. 그러면 간에 도달할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이 코팅제를 입힌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쪼개거나 내 맘대로 가루로 만들면 안 되고요. 다음에 손을 떨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을 직접 입안에 넣어주는 것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38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안녕고를 투여를 할 때 안녕고. 그럼 우리 각막이라고 하는 건 검은 눈동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각막은 검은 눈동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각막에 투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이 있으면 여기 하부에 이렇게 멸균솜을 대고요. 이렇게 멸균솜을 대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 이렇게 잡아 당겨서 여기 하부에 있는 결막낭을 노출시켜 가지고 결막낭 여기 있는 하부에 있는 결막 낭 여기 결막 위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짜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막이 아니라 하부 결막 낭에 짜 놓는 거고요. 다음에 튜브에서 처음 나온 연고는 이렇게 오염됐다고 간주를 해서 멸균된 꺼즈나 솜으로 닦아서 버리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이렇게 안연고를 투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눈 알을 굴려가지고 안연고가 이렇게 흡수가 잘 되게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온 안연고가 있어요. 그럼 이 밖으로 삐져나온 안연고 같은 경우에는 멸균솜으로 닦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멸균솜으로 닦아내는 거지 밀어서 넣어주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우리 투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닦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알코올은 굉장히 자극성이 세요. 자극성이 세가지고 알코올을 눈에다가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 자극성이 없는 그 붕산 있잖아요. 이렇게 붕산으로 한 이런 멸균 솜 있죠. 붕산으로 한 이 멸균 솜으로 이렇게 닦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부 결막낭은 맞는데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2cm 정도 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바깥쪽에서 안쪽이라고 하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39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것도 정맥 주사도 이렇게 중력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중력의 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팔이 있으면 이렇게 팔이 있으면 여기다 이 정맥 주사를 놓은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정맥 주사가 있고 이렇게 조절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위치보다는 위에 있어야지만 이렇게 중력의 원리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보다는 높게 위치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주사 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거지 문질러서 비벼주면 피멍이 들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피멍이 들게 되기 때문에 지그시 눌러주는 거지 문질러주는 거 아니고 비벼주는 거 아니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왜 건강한 다리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불편한 다리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되는 거냐면 옷은 입었던 걸 벗어야지 입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벗고 입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는 거고요.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때니까 지금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왼쪽 팔부터 입히는 거고요. 다음에 무조건 수액주머니 이 중간에 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팔로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맞는 답이고요. 다음에 정맥 주사 부위가 붓고
높고 주입 속도가 느려지는 건 이거는 이상이죠, 여러분. 그럼 이상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보고를 하는데 시설장이나 간호사한테 보고를 하는데 조절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조절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조절기를 잠그고 보고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주입 속도는 스스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이 주입 속도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병기를 사용해서 침상 배설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침상 배설이니까 대상자의 엉덩이 아래 방수포를 까는 것 맞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침상 배설을 할 때는 이 소리 나는 것에 대한 이런 걸로 약간 대상자가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 나는 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그 걱정하는 걸 줄여주기 위해서 조용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 간이병기 안쪽에 이렇게 휴지를 깔아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TV를 틀어주거나 아니면 음악을 틀어줘가지고 이렇게 소리 나는 거에 대한 걱정을 줄여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TV나 음악을 틀어주는 거지 조용한 환경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여러분 이 간이병기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 난간과 30에서 45도를 붙인다는 건 이거는 간이병기가 아니라 이동병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다음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니까 이게 무릎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무릎 담요 같은 거를 먼저 덮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지를 내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허리 아랫부분을 먼저 무릎 담요로 가려주고 그 다음에 바지를 내려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대상자가 무릎을 세워서 이렇게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들게 해가지고 이 간이병기를 이 밑으로 넣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상황에는 옆으로 눕히는 거죠. 그러니까 41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대상자 양팔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허리를 잡는 거죠. 허리 이렇게 허리나 아니면 이렇게 등 뒤 있죠. 이렇게 등 뒤를 갖다가 이렇게 겨드랑이 쪽으로 대상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상자가 있으면 겨드랑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팔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등 뒤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다음에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지금 편마비 대상자인데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인데 오른쪽 이 편마비에 지금 힘을 주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이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서 등을 감싸 가지고 허리를 지지해 가지고 대상자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앉히는 거 맞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변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손은 마비된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왼손으로 변기를 잡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해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배설할 때 프라이버시를 배려해 주기 위해서 하반신을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건 좋은 거죠. 다음에 배설 후에 물티슈로 손을 닦는 게 아니라 우리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닦는 거고요. 다음에 변기는 우리가 따뜻하게 해서 온을 제공을 해야 되죠, 여러분. 온을 제공을 해야지만 항문 가략근이 이완이 되겠죠? 항문 가략근이 이완이 돼서 변이를 자극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이동변기가 있으면 이동변기가 플라스틱이라서 이렇게 가벼워서 이게 무게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변기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거고요.
그다음 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랑 같이 맞춰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43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 도녀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관찰될 때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연결관이 꺾여 있으면 꺾인 걸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소변이 도녀방 밖으로 새면 우리 이거 당연히 보고해야죠, 여러분. 새고 있잖아요.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차 있으면 이거 비워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소변 주머니를 들고 걸어 다니면 대상자한테 방광보다 아래 위치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아래로 들고 다니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소변 배출구가 잠겨 있으면 원래는 이 배출구는 잠겨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소변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럼 소변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배출구가 있는데 이 배출구가 잠겨 있으면서 이렇게 여기 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출구가 잠겨 있는 건 맞는 건데 이 배출구가 이렇게 소변 주머니를 내가 이렇게 비우겠다. 그럼 그때 배출구를 열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도녀관은 쭉 열려져 있는 개방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44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만 누워있기 때문에 이 소변이 기저귀로 셀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쪽으로 누워있으면 이게 기저귀가 이렇게 셀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땐 단단히 조여주면 오히려 습기가 차가지고 욕창의 우려가 있으니까 안 되고요. 다음에 기저귀의 아래와 위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만 누워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이렇게 자주 바꿔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새지 않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주면 안 되고 자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주 확인을 해줘야 되죠. 왜 그러는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기저귀를 봐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2시에 내가 기저귀를 봐줬으면 4시에 봐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시 10분에 이 대상자가 배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1시간 50분간 이 배변을 뭉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갈아주면 안 되고 자주 갈아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소변이 새는 쪽에 기저귀 안쪽에 물티슈를 넣어주면 이 물티슈가 더 습하게 하기 때문에 욕창의 우려가 될 거예요. 우려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쪽으로만 누워서 있어서 그러니까 체위를 바꿔주기 위해서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꿔준다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4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의치를 표백제에 담그면 뒤틀려서 변형이 돼서 안 되고요. 다음에 의치를 뺄 때도 낄 때도 위쪽부터 끼고 위쪽부터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다음에 위쪽에 윗니를 낄 때는 손바닥이 아니라 우리 엄지손가락이나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얘를 잡고 이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끼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다음에 전체 의치다. 그러면 위쪽과 이 아래쪽을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고요. 분리해서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우리가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뚜껑이 담긴 용기에 보관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름표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시설 대상자 같은 경우에 의치가 바뀔 염려가 없을 테고요. 다음에 이 용기도 햇볕이 투과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햇볕이 투과되지 않는 불투명한 용기. 이 불투명한 용기에 담가가지고 보관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46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워가지고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그럼 눈에는 수건을 올려주는 게 맞는데요. 귀에는 귀마개 솜을 해줘야 되죠. 귀마개 솜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침상에서 머리를 감길 때
침상에서 머리를 감길 때 여기가 침대 모서리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침대 모서리에 대상자의 머리가 오게 하는 거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귀마기 솜은 양쪽 귀에 해주는 거지 한쪽 귀에 해주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침상 배설을 할 때 침상에서 머리를 감길 때는 침구가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밑에 여기 있는 어깨 밑에 지금 방수포를 깔아주는 거고요. 다음에 수건으로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가슴까지 감싸는 거지 지금 머리를 감겨주는데 이렇게 허리까지 감쌀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47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발이 청결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는 거잖아요. 그죠?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는 거니까 우리 이 말초라고 하는 건 이렇게 손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말초예요. 그럼 이 말초고 여기가 바로 몸통이거든요, 여러분. 이 몸통이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끝인 말초에서 이 몸통인 중심 방향으로 닦아 나가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 발끝에서 말초에서 이 몸통인 중심 방향으로 닦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는 거고요. 다음에 따뜻한 물에 담가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건 좋은 거죠. 다음에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 맞는데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피부에 로션이나 오일 같은 보습제를 발라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는 건 이상이죠, 여러분. 그럼 이상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시설장이나 간호사한테 보고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게 발톱은 둥글게 자르는 게 아니라 발톱은 일자로 잘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48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코 안까지 세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세척을 하면 되는 거지 알콜솜으로 닦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우리 눈은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방향으로 닦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곳은 눈곱이 없는 쪽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곱이 없는 쪽부터 닦아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눈이 있으면 이 눈의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닦아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렇게 코가 있잖아요. 이렇게 코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비루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비루관이 있는데 이 비루관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으면 이 비루관에 감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서 비루관에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다음에 면봉으로 귀 입구의 기지를 닦는 것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귀지를 제거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귀지 제거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의료기관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다음에 이 귀지를 면봉으로 닦는다는 표현은 맞거든요. 그런데 닦을 때도 귀 입구의 기지를 닦아준다고는 맞는데요. 귀 안쪽의 귀지를 닦아준다는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지를 제거한다는 표현은 틀리고 귀지를 닦는다는 표현은 맞는데 입구의 귀지를 닦아준다는 맞는데 안쪽의 귀지를 닦아준다는 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입구의 귀지를 닦아준다고 하니까 맞죠. 그러니까 49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얼굴을 닦을 때는 우리 눈 닦아주고요. 그죠? 다음에 이제 코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뺨 닦아주죠. 뺨. 다음에 이제 어디 닦아주는 거냐면 입 주위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마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목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 닦아주는 거잖아요. 귀 닦아주고 그 다음에 목 닦아주는 거죠. 눈 닦아주고 코 닦아주고 뺨 닦아주고 입 주위 닦아주고 이마 닦아주고 귀 닦아주고 목 닦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마부터 닦아준다고 하니까 틀렸죠. 다음은 우리 5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까 이 손끝인 말초에서 제가 이 몸통 여기가 몸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초에서 이 몸통이 중심이거든요.
몸통이 중심이에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목에서 어깨 방향으로 닦는 거고요. 다음에 유방은 이렇게 유방이 있잖아요. 유두가 있고 그럼 유방은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닦아 나가는 거고요. 다음에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야지만 장운동이 촉진돼서 변이가 자극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회원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요도, 질, 항문으로 돼 있죠. 요도, 질, 그 다음에 이렇게 항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문에 뭐가 있냐면 대장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장균이 요도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닦아야 되는 거냐면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고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닦아주고요. 다음에 요도는 앞에 있죠. 다음에 이 항문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뒤에 방향. 그래서 요도에서 항문 방향, 위에서 아랫 방향, 앞에서 뒤에 방향으로 닦는 거죠. 그래서 이 회원부는 요도, 질, 항문 순으로 닦는다. 맞고요. 다음에 우리가 목욕을 할 때 대상자가 어떻게 닦는 거냐면 일단 목욕을 할 때 얼굴을 먼저 닦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양팔을 닦아주죠. 양팔을 닦아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슴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부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등하고 둔부를 닦아주는데 이 등하고 둔부를 닦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상자가 옆으로 누워야겠죠. 그렇죠? 옆으로 누워야 되죠. 그리고 이 옆으로 눕는데 등하고 둔부는 몸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꾸로 닦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목에서 둔부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목에서 둔부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5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기겠대요. 그럼 이럴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이니까 우리 신체 정렬에 대해서 요양보호사의 신체 정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럼 우리 척추의 안정성을 위해서 작은 근육이 아니라 큰 근육, 몸통 같은 이렇게 큰 근육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와의 나와의 거리는 가까워야지만 힘을 줄 수 있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무릎을 굽혀가지고 무게중심점을 낮추고 양 다리에 골고루 체중을 실어서 들어 올리는 거 맞죠? 다음에 방향을 전환할 때는 몸통, 허리를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게 아니었고요. 두 발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신속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천히 이동을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51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겠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침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휠체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휠체어를 이렇게 30에서 45도 각도로 놓던가 아니면 이렇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짝 붙이던가 해가지고 일단 휠체어를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휠체어를 근데 어디다 놔야 되죠, 여러분?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침대가 건강한 쪽에 오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어디로 옮긴다고 할 때 최종 목적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 최종 목적지가 어느 쪽에 와야 되는 거냐면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한 쪽에 와야지만 건강한 손으로 최종 목적지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목적지를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잡게 하기 위해서 최종 목적지는 건강한 쪽에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침대로 옮기겠다고 하니까 이 침대가 최종 목적지죠. 최종 목적지고 이 최종 목적지가 건강한 쪽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휠체어의 왼쪽을 침대와 평행하게 놓는다. 일단은 휠체어를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 먼저죠. 나가 먼저인 건데 얘가 지금 두 가지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휠체어를 갖다 놨으면 그 다음엔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리는 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보나마나 4번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저인 걸 고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침대로 옮길 거면 휠체어를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휠체어
휠체어를 갖다 놓는 게 가장 먼저인 거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를 갖다 놨으면 잠금 장치 잠그는 게 두 번째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자를 이쪽으로 옮기려면 대상자의 두 발입니다, 여러분. 두 발이 바닥에 놔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가 건강한 왼쪽 손으로 침대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침대에 눕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를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침대 머리로 옮긴대요. 침대 머리로 옮긴대요. 그럼 이럴 때는 여러분 일단 침대의 수평을 잡는 게 먼저예요. 침대 수평을 잡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베개를 올려놓는 게 그게 두 번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트의 수평을 잡는다. 이 나가 먼저죠. 나가 먼저인 건 이것밖에 없죠. 그런데 이 침대 매트의 수평을 잡고 제가 베개를 올리는 게 이게 마지막이라 두 번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다음에 라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보나마나 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첫 번째를 찾고 그 다음을 찾으면 되고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머리 위로 올릴 때 가장 먼저인 건 침대의 수평을 잡고 그 다음에 베개를 머리 위로 올리는 게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한대요. 그럼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부축할 때는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손으로 요양보호사 어깨를 두르려면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에 있어야지만 건강한 손으로 두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다쳤으니까 왼쪽 팔로 지금 대상자의 어깨를 두르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요양보호사는 왼쪽 손목을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부축할 때는 대상자가 건강한 팔로 요양보호사 어깨를 두르도록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왼쪽 팔로 두르면 이 요양보호사는 왼쪽 손목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린대요. 그럼 얘는 일단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발로 올라가는 거고요. 다음에 또 뭐냐면 불편한 발로 내려가는 거예요. 불편한 발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올라갈 때는 무조건 건강한 발부터 올라가는 거고요. 내려갈 때는 무조건 이렇게 불편한 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지팡이는 늘 항상 먼저예요. 지팡이는 항상 먼저 와야 돼요. 중간에 가서도 안 되고 나중에 가서도 안 되거든요. 그럼 제가 지팡이는 항상 먼저라고 했잖아요. 그럼 1, 2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내릴 때는 불편한 다리부터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편마비니까 불편한 왼발부터 내려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급여로 이 복지 용구를 160만 원, 1년에 160만 원의 한도에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임대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싼 거는 살 수 없으니까 가격이 비싼 거는 임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거는 구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구입이니까 이 중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한 이 간이병기 있죠. 이 간이병기가 가장 싸니까 답은 5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리모컨이 달려있으니까 이건 전동 침대 비싸죠? 그죠? 전동 침대 비싸고요. 다음에 이 배해 감지기는 GPS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싸요. 다음에 수동 휠체어도 비싸고요. 그 다음에 목욕 리프트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거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비싸니까 임대를 하는 거고요. 간이병기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56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걸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마시게 하는 건 좋은 거고요. 다음은 항문을 닦을 때 앞에서 뒤로 닦는 것도 좋은 거고요. 다음에 우리 이 소변 주머니가 방광이 있잖아요. 이렇게 방광이 있죠. 그리고 요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방광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여기가 요도고요. 다음에 요 방광에 여기 이렇게 소변이 차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요럴 때 보세요. 요럴 때 이렇게 도녀관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있고 이게 소변 주머니가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소변 주머니인 거죠. 그럼 우리가 중력의 원리에 의해서 소변이 배출되게 하려면 방광보다 소변 주머니는 낮은 위치 아래에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거 좋죠? 이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겠죠. 다음에 배설물을 처리할 때 전과 후에 손을 씻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은 다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5번에 보시면 소변이 자주 마려울 때 규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변이 마려울 때 우리가 요의가 있을 때 참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변이가 있을 때 절대 참으면 안 되거든요. 참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규칙적으로 3번만 보려고 참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요럴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 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요리가 끝날 때까지 없으면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잖아요. 다음에 실내 소화기의 위치는 한 곳에 놔두는 거지 자주 바꾸어주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정작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다음에 세탁물을 전열기구 옆에 널면 안 되죠. 다음에 향초를 켜두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죠. 다음에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를 이렇게 플러그를 꽂아 놓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58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전기 코드를 잡은 채 감전으로 쓰러졌대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즉시 전류를 차단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단기를 내려야겠죠. 이 전기 차단기를 내려가지고 전류를 차단하는 게 가장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환자가 대상자가 이렇게 감전이 됐을 때 전기로 감전이 됐을 때 대상자를 맨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니라 119에 신고를 해서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손으로 잡으면 나도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져보는 거 아니고요. 어깨를 두드려서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내가 만지면 나도 감전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전류를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119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9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설거지 할 때 기름기가 없는 거부터 씻어야 되죠. 설거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컵을 먼저 설거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밥그릇 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그릇 같은 거 해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찬 그릇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뭐를 해주는 거냐면 우리 프라이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마지막에 해주겠죠. 그 다음에 유리컵 다음에 우리 먼저 뭐 해주는 거냐면 수저, 젓가락 같은 거를 먼저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리컵을 먼저 해주고 수저 젓가락 해주고 밥그릇 국그릇 해주고 반찬 그릇 해주고 후라이팬. 그래서 기름기가 많은 건 맨 마지막에 가야겠죠. 다음에 씻은 식기는 우리가 물기를 제거해 주는 건 맞는데요. 젖은 행주로 제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어긋나게 엎어가지고 물기를 제거해 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수세미가 있으면 그물형 수세미는 이렇게 물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펀지형 수세미가 아니라 물기가 빠져나가는 그물형 수세미가 좋은 거고요. 다음에 싱크대 배수구에 냄새가 날 때는 소다랑 식초를 1대1로 섞어서 이 배수구에 부으면 냄새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쨍그랑 하고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규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불은 두꺼워도 안 되고 무거워도 안 되고요. 다음에 이불 커버는 모직물, 거칠어도 안 되고 모직물도 안 되고 우리 면 제품이 좋겠죠? 이 면 제품이 좋은 거고요. 다음에 이 베개는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건 좋죠. 다음에 시트에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으면 욕창이 발생할 우려가 높죠. 그죠? 다음에 매트리스는 푹신한 게 아니라 단단한 게 좋은 거고요. 매트리스는 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흡수하지 않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상자의 개인 활동을 지원을 해주는데 대상자의 개인 활동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럴 때 대상자의 몸 상태가 괜찮은 가치가는 동행을 하는 거고요. 대상자의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요양보호사 혼자가는 대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대행을 하는 거래요. 요양보호사 혼자가는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거지 보호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어디를 가고자 하는 건지 은행을 가는 건지 병원을 가는 건지 뭐 마트를 가는 건지 이걸 대상자한테 물어봐야 되죠. 만약에 치매 대상자라고 하면 가족한테 물어보겠지만 지금 치매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에게 물어보는 거고요.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대행 업무를 할 때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의 물품을 함께 구입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대상자가 이렇게 업무 담당자와 이렇게 연결을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업무 관계자랑 연결한다. 맞는 거고요. 다음에 업무 대행을 완료했잖아요. 그럼 우리 바로 뭐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만족도 조사까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만족도 조사까지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지금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을 하는 거지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62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구석진 곳을 찾아다니고 안절부절하고 바지를 벗으려고 한대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우리 배설의 욕구에 있잖아요. 그럼 이 배설 욕구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언어적인 표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바지를 찾고 벗으려고 하고 안절부절한 건 이 배설에 대한 비언어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를 화장실로 데려간다가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63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저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도구 있잖아요. 그럼 이 식사 도구를 사용하기 어려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직접 먹게끔 해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그래서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이렇게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게 좋고요. 다음에 이 식사 도구를 사용한다고 할 때는 내가 대상자가 수저를 들었는지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저를 들었는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무거운 숟가락을 들고 있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하게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6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적절한 반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대상자가 아가씨 누구세요? 응, 누구냐고 하고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전 요양보호사예요 하고 얘기해 주면 되죠. 어르신 저는 요양보호사예요 하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어, 이게
대답을 해주는데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이잖아요. 아니고요. 다음에 잘 기억해 보라고 해도 몰라요. 다음에 뭐 이게 지금 기억력이 나빠지시니 걱정돼요. 이런 말은 할 필요 없고요. 다음에 이렇게 힘드네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요양보호사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룬대요. 그러면 이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도 몰라요. 다음에 우리 뭐 자기 전에 지금 음식을 제공하는 건 좋은 거 아니고요. 다음에 설명해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음에 취침 전에 차를 마시게 하면 우리 자다가 자꾸 깨요. 이게 소변이 마렵기 때문에. 다음에 침대에 눕게끔 한 후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이렇게 가족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치매 대상자가 이렇게 문제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문제 행동을 보일 때 공통답이 있어요, 여러분. 공통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인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주의를 환기시키면 좀 전에 했던 행동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손뼉을 친다던가 아니면 대상자가 좋아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노래를 부른다던가 대상자가 인지 기능이 이게 손상되기 전에 그런 옛날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거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뇌 기능이 손상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면 지금 문제 행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다가 잠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딸 집으로 가겠다면 현관문을 초조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배회야 한대요. 그럼 제가 치매 대상자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는 인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면 그걸 잃어버리거든요. 주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어르신 저랑 잠깐 나갔다 올까요? 하고 그냥 문방만 잠깐 나갔다가 산책하고 오면 지금 그걸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면 좀 전에 문제 행동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지금 초조한 대상자한테 창문을 열어놓으면 더 초조하고요. 다음에 박수를 딱 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따라오게끔 한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다음에 배회를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회를 멈추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현관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살짝 밖에 나가서 어르신 저랑 잠깐 밖에 나갔다 올까요? 하고 돌아오면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67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 침해 대상자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누구가 나를 잡으러 왔어? 하면서 책상 밑으로 숨죠. 그럼 이게 지금 망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망상이라고 하는 건 비현실적인 믿음 있잖아요. 이 비현실적인 믿음을 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다는 이 비현실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치매 대상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도 몰라요. 인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누구인지 물어봐도 몰라요. 인지 기능이 떨어졌어요. 설명해도 몰라요. 다음에 이렇게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논리적인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인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는 일단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무서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시키고요. 그 다음에 같이 있어주는 게 좋은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8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나는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지 않는 대상자 화를 낸대요. 그러면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칭찬해 주는 거 아니고요. 자리를 피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대상자를 참여시키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이 대상자가 지금 모든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인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주의를 환기시켜 가지고 좀 전에 문제 행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면서 TV를 틀어주면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면 대상자가 좀 전에 문제 행동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4번
2번은 좋은 답이고요. 다음에 참으라고 얘기해도 이 대상자는 인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69번의 답은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돼서 불안해하는 걸 우리 갖다가 석양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석양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이 되시면 이렇게 해질녘이 돼서 밤이 돼서 무서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무서워서 그런데 다른 방으로 옮겨주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이 무서워서 그럴 때 제가 아까 왜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인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면 좀 전에 문제 행동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상자가 좋아하던 익숙한 노래를 들려주면 같이 따라 부르면서 좀 전에 문제 행동을 잃어버리거든요. 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괜찮아진다고 얘기해도 몰라요. 다음에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건개기라던가 콩나물 다듬기라던가 이렇게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건 좋지만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지금 무서워서 그러니까 불을 켜줘야 되는 거지 어둡게 하면 더 무서워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0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인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인지 자극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등급이 있으면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고 4등급이 있고 5등급까지 있고 이 5등급 밑을 갖다가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다음에 이 5등급이 바로 뭐냐면 치매인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치매나 인지지원 등급은 우리가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을 가게 되거든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게 돼요. 그럼 이럴 때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을 갈 때 이렇게 치매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누가 가는 거냐면 요양보호사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가 가게 돼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인지 자극 훈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장기 요양보험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약물요법 아닙니다. 약물이 아니라 지금 인지훈련 프로그램이라서 뭐 이렇게 성극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색칠 공부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거거든요. 다음에 맨손 체조는 몸을 움직이는 건데 진압력을 향상시키는 거 아니죠. 다음에 인지자극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대상자도 지금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가는 거니까 움직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방문 요양을 가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을 가는 거거든요. 다음에 인지기능의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해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1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랑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 의사소통할 때 어떤 대상자랑 의사소통하든 같은 눈높이로 하는 거지 눈높이를 낮게 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대상자를 호칭할 때 누구씨, 누구님 하고 대상자의 성명을 부르는 건 좋은 거고요. 다음에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적해 주는 거 아니죠. 다음에 우리가 저는 어느 소속의 누구 요양보호사입니다 하고 나의 소속과 이 이름을 밝혀야 되는 거지. 이걸 비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72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적인 부탁을 한대요. 그럴 때 나 전달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 전달법은 일단 너는이 아니라 나는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 없이 비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난 없이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행동이 나한테 미친 영향 있죠. 나한테 미친 영향. 그리고 그거로 인한 내 느낌, 속상해요, 힘들어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나의 바램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해볼까요, 여러분?
그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한테 계속 사적인 부탁을 해서 제가 힘들어요. 다음부터는 사적인 부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가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요. 힘들어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지금 그 부탁으로 인한 이 영향, 느낌, 바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7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시각장애 대상자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9시 방향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12시 방향에 뭐가 있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주거나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설명해 주고요. 다음에 이 대상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신체를 말 안 하고 딱 만지면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접촉하기 전에 먼저 접촉하겠다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접촉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못 읽잖아요. 시각장애 대상자니까. 그러니까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주는 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답은 시각장애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대상자는 어느 한 곳에 주의력을 깊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에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에 이렇게 막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호기심이 조금 있고 저것에 호기심이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산만한 대상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고 단순한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것에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더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왔다 갔다가 산만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금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달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모든 물품에 이름을 붙이는 건 우리가 왜 진압력 장애 대상자 있죠? 이 진압력 장애 대상자, 우리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장애가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물품에 이름을 붙이면 좋을 거고요. 다음에 지금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한 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하는 건 맞는 거고요. 다음에 사람, 장소를 자주 인식시키는 건 진압력 장애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새로운 게 아니라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에 입을 계속 보게 하는 건 이거는 난청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입을 보게 해가지고 내 입모양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래요. 그럼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익숙한 환경에 있어야 되고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지금 사람, 시간, 장소, 사람.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진을 자꾸 보여주면서 아들임을 기억시키는 거 좋은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한 가족은 아니죠. 여러분 요양보호사나 뭐 다른 대상자는 한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이 아니라 누구씨, 누구님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허락하면 어르신까지는 괜찮지만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해서 시설을 집으로 알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자주 방문하게 해서 가족을 알게끔 하는 건 좋은 거지만 시설을 집으로 알게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76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산책을 하다가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린대요. 그럼 이 대상자가 지금 경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경련을 할 때는 입안에 아무것도 물려주면 안 되고요. 대상자를 이렇게 잡아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잡아주면 이 대상자가 골절의 우려가 있어요. 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는 건 괜찮은데요. 대상자를 옮겨주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이 경련을 할 땐 기도를 개방시켜야 돼요. 기도를 개방시켜서 이 기도를 유지하게 해야지만 호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의 분비물을 배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대상자의 분비물을
배출시켜줘야지 기도가 개방이 되겠죠. 그럼 이 분비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그래서 이 분비물이 배출되게 해서 기도를 개방시키고 기도를 유지하게 해서 호흡이 되게 하는 거고요.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는 건 좋은 거고요. 다음에 똑바로 눕히는 건 맞는데요. 이 목 아래 옷을 말아서 대주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걸 이렇게 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77번의 답은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번 문제 풀어볼게요. 약을 복용했대요. 그럼 이 대상자가 약을 복용하고 복통, 구토, 흉통의 증상을 보인대요. 그럼 우리가 뭐를 먹게끔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약 설명서에 구토를 하라는 설명이 있으면 구토시키는 거고요. 아니면 그런 설명서가 없으면 구토시키는 게 아니라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위세척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이 병원에 갈 때 이 약병이라던가 이 대상자가 또한 토물 같은 것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질식이 아니니까 하임리법 할 필요 없고요. 토사물을 치우는 게 아니라 토한 거를 병원에 가지고 가야 돼요. 다음에 이 대상자가 복용량이 적고 증상이 미비하다 하더라도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뭐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78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압박을 해가지고 가슴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우리 자동 심장 충격기로 강력한 전기를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슴 압박을 30회 안 맞췄다 하더라도 자동 심장 충격기가 오면 자동 심장 충격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춘 후가 아니라 오자마자 전원을 켜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충전 중에 지금 얘가 자동 제세동 버튼을 누르면 강력한 전기가 환자한테 가면서 이게 전원이 멈추면서 이게 2분간 자동 충전을 하면서 심장 리듬을 분석하거든요. 그럼 이 2분간 나는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 30대 2를 몇 번 해야 되는 거냐면 5회 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걸 멈추면 안 되고요. 다음에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는 건 아주 약한 전류가 지금 대상자한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리듬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나 주세요. 물러나 주세요. 얘기하고 나도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다음에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르면 안 되죠. 여러분 쇼크 버튼을 누르면 아주 강력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이게 제세동이 다 시행되고 난 다음에 전원이 꺼졌을 때 그때 가슴 압박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자동 심장 충격기는 호흡도 없고 반응도 없는 대상자한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79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지 대상자한테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때는 일단 대상자한테 어깨를 살짝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름이 뭐예요? 하고 반응을 확인을 해서 이 대상자가 아무런 말도 없고 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 그래서 우리가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하고 사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슴 압박을 30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개방시키고 인공호흡을 해서 이거를 인공호흡을 2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여러분 우리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는 기출문제 4번째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